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광군수와 곡성군수를 뽑는 재선거가 조금 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밤 8시까지 투표를 마치면 자정쯤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14일에 치러지는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이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기 위해 점검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정 질문에서 공항 이전과 관련해 무안군이 막힌 행정을 하고 있다며 날선 발언을 했습니다. 얼마 전 전라남도를 향해 함흥차사라고 한 발언에 이어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간 이용객 400만 명이 넘는 청주국제공항도 광주공항처럼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동거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넘치다 보니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를 새로 만들어달라며 자치단체들이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국 5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재보궐선거의 본투표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특히 경쟁이 가장 뜨겁다는 영광군수 재선거 투표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이곳 영광군은 이번 재보궐선거 지역구 가운데 가장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까지 야3당 모두가 전력을 다해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새 후보가 오차 범위 접전인 여론조사가 여러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 누구의 승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유권자들도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초접전이다. 또 지지 후보를 함부로 밝히기 조심스러울 정도로 새 후보의 지지가 팽팽하게 갈린다며 치열한 지역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엎치락뒤치락 영광 민심은 높은 사전투표율로도 입증됐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영광군은 전국 5개 재보궐선거 지역구 가운데 가장 높은 43.06%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전남에서는 곡성군수 재선거도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요. 곡성군수 재선거 역시 41.44%의 투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유권자들이 적극적인 투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투표에서도 양 지역에서 높은 투표율이 이어질지가 주목됩니다. 조금 전인 오전 7시 기준 영광의 투표율은 1.2%, 곡성은 0.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에는 각각 4명씩 8명의 후보가 나섰고요. 이들은 모두 사전투표 첫날 투표를 마쳤습니다. 유권자들은 오늘 밤 8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당선자는 자정을 전후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자가 확정되면 선관위는 당선증을 교부하고요. 당선증을 교부받은 당선자는 내일부터 군수직을 수행합니다. 지금까지 영광군수 재선거 제2투표소가 마련된 영광공업고등학교에서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늘 맑은 가을 날씨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만 이른 오전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지역별 가시거리 살펴보시면 구리 160m, 장성도 180m로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상태고요. 영암도 240m로 해안 지역과 내륙 지역 모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안개는 오전 중에 서서히 걷히겠습니다. 안개 뒤로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가끔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오늘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오늘 기온 어제보다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 26도로 한낮 기온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 달 14일에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수능 당일 평소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남은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수능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광주의 한 고등학교.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지는 교실에서
수험생들은 생체 시계를 수능 시간표에 맞추느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침은 국어 시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글을 읽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이제 또 점심 먹고 나서는 좀 졸릴 때도 영어를 좀 보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유례 없는 의대 증원으로 상위권의 N수생이 늘어난 만큼 수능 시험의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난 9월 모의고사가 상대적으로 쉬워 본 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면서 수험생들의 긴장감도 어느 해보다 높습니다. 최대한 자습 시간 활용해가지고 그 수능 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야자하면서 조금 더 공부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수험생들의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 이번 주를 시작으로 매주 모의 시험을 실시하는 등 학사 운영을 수능 체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수험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수능 문제의 번호마다 난이도가 정해져 있는 만큼 쉬운 문제를 먼저 풀어가는 것도 자신감을 키우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에 내가 몇 번 문제를 먼저 풀겠다,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심리적인 안정, 내가 잘 맞출 수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먼저 푸는 쪽으로 요령을 미리 정해놓고, 수능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육 당국도 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4일 시험장에서 평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감 예방주사를 미리 맞는 등 건강관리 역시 중요하다고 교육 당국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5.18 민주화 운동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죠. 이를 계기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목소리도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5월 단체들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5.18 민주화 운동과 광주 정신이 세계로부터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 세계가 환호한 지금이야말로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할 시점이라며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추진 본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추진을 통해서 5.18 정신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민주주의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된다는 것은 5.18 민주화 운동의 정당성이 더 강화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들어가면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5.18을 왜곡하고 폄훼할 수 없게 돼 소모적 갈등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광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감을 형성했다는 것에 큰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전문에 5.18을 넣어야 되냐, 부마항쟁을 넣어야 되냐, 6월 항쟁을 넣어야 되냐, 쭉 조사를 해봤어요. 깜짝 놀란 결과가 있습니다. 지역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5.18을 수록하자가 압도적 1위입니다. 5월 단체들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요순 사건과 부마항쟁 등 국가폭력 피해 단체들과 협력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개헌특위가 올 하반기부터 가동이 돼서 내년도에는 초안이 나오고 국민들의 열의를 모으고,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22대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때 시민군이 계엄군의 총에 맞아 숨지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한 소년이 44년 만에 옛 전남도청을 찾았습니다.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소년의 사연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옛 전남도청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한 전시작품에 담겼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축 인테리어 일을 하는 정영국 씨는 1980년 5.18 때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금남로 옛 가톨릭 센터 뒤에서 시위대와 함께 있던 정 씨는 한 시민군이 계엄군의 총탈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정 씨는 시민군 최후의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과 그 자리에 세워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정 씨는 몇 달 전 옛 전남도청 복원 현장에 폐기물 수집 작업을 우연히 맡게 돼
44년 만에 항쟁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잠도 못 자고 항상 그 생각이 많이 나요. 그분만 한 번씩 트라우마가 생겨서 총 등거리에 총알 맞은 그 꼽힌 그 자리가 생각이 납니다. 어린 나이에 그걸 보고 지금도 굉장히 마음이 많이 무겁죠. 정 씨의 사연을 알게 된 아시아문화전당은 이에 전남도청의 기억과 사건을 탐구하는 기획 전시에 정 씨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시민 1000명의 흑백 초상과 사연으로 전남도청 복원 현장을 에워싸는 작품에 정 씨가 첫 번째 시민으로 참여했습니다. 정 씨가 수집한 복원 현장의 폐기물도 중첩된 기억을 연결하는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공사를 통해서 ACC가 되었고 또 공사를 통해서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이 과정이 밀물과 썰물같이 느껴져서 해당 작업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작품을 포함해 우리나라와 프랑스 작가들이 제작한 7개의 작품들이 한국 현대사의 가장 특별한 장소를 예술적 시각으로 조명합니다. 축적된 기억만큼이나 많은 사연들을 담고 있는 이번 전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외 공간에서 다음 달 24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전남대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들이 사직 처리 지연으로 취업과 개원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병원 측에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하 의원이 각 국립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 16명이 전남대병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국립대병원 10곳 가운데 소송에 참여한 사직 전공의 수와 청구액 모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 고상영 부장판사는 채무자들에게 담보 명목으로 받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 50살 배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20년부터 1년간 광주 광산구에 불법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40대 여성에게 27만 원을 빌려준 뒤 연 330% 이자를 받으며 소액 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에 걸린 것을 숨기고 여중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49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부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에게 접근해 현금과 담배 등을 주면서 자신의 집과 차량 등에서 수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지니고 있는 약 성분을 추적해 에이즈 확진자임이 드러났고 여중생은 에이즈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지부진한 공항 이전을 두고 강기정 광주시장이 전라남도를 향해 함흥차사 발언을 해 반발을 샀었죠. 그런데 이번엔 막힌 행정을 하고 있다며 비판의 화살을 무안군으로 돌렸습니다.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에서 무안공항을 경유하도록 노선을 변경한 이유가 있는데 이제 와서 무안군이 협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제9대의회 후반기 첫 시정질문의 화두는 군공항 이전이었습니다. 박희율 광주시의원이 무안군수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며 일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자 강 시장은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무안공항으로 통합되는 것은 상식인데 무안군이 막힌 행정을 하고 있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논의하고 토론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걸 오히려 못하게 거부하는 것은 막힌 행정이다. 오히려 불법 행정을 제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한 군수가 막힌 행정을 하고 있는 것. 협력하기로 한 전라남도의 함흥차사라는 비판 발언으로 전라남도에 반발을 샀는데 이번엔 무안군으로 화살을 돌린 겁니다. 그러면서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을 거론했습니다. 경제 논리로만 보자면 호남 고속철이 무안공항을 경유해선 안 됐을 것이라며 국책 사업은 경제 논리뿐만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맞물려 있는 만큼 무안군이 이제라도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만약 경제 논리나 이런 걸로만 봤다면 2단계 KTX 노선은 반듯해야 되고 무안공항을 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반대하고 있는 무안군을 설득하지 못했을 때의 플랜 B가 무엇인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남도와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전남도와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수립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플랜 B는 플랜 A가 도달하지 않을 때 밝히는 것이 플랜 B이기 때문에요. 강기정 광주시장이 전라남도와 무안군의 반발에도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뾰족한 해법 없이 강 시장이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연말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사단법인 무안국제공항 발전 군민협의회는 어제 자료를 내고 광주 군공항 특별법을 개정해 광주 민간 군공항을 동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법 개정을 통해 책임 부처를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로 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이해득실이 있는지 따져 적어도 100년은 먹고 살 일자리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성희롱과 횡령, 갑질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남 농축협 임직원 수가 4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5년 동안 징계를 받은 전국 농축협 임직원이 3,064명이었고 이 가운데 전남이 427명으로 경남과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임원의 징계 사유로는 업무상 배임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이었고 직원의 징계 사유는 허위 수매대금 횡령과 농자재 무단 반출 등이 많았습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 수출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전남 수출액은 47억 6,4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6% 감소했습니다. 수입 역시 같은 기간 3.9% 줄었고 37억 6,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무역 수지는 9억 9,700만 달러 흑자를 보였지만 흑자 폭은 37% 줄었습니다. 수출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41%, 석유 제품이 16% 줄어든 반면 철강 제품과 기계류 수출은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을 중단합니다. 절반가량 분담하던 지원 근거가 됐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특례가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인데요. 부담을 떠안게 된 시도교육청의 고심이 큰 상황입니다. 대전문화방송 문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중학교와 달리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고등학생들도 수업료와 교과서 구입비 등이 전액 면제입니다. 5년 전 고3을 시작으로 지난 2021년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 덕분입니다. 학생 1명당 연간 13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지난주 시도교육청에 내년엔 고교 무상교육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지원 근거가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가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45% 안팎씩,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분담해왔습니다. 일단 시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은 유지한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돈입니다. 올해 대전은 정부로부터 334억 원, 세종 88억, 충남은 321억 원을 고교 무상교육비로 받았습니다. 결국 다른 교육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세수 결손에 기금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고교 무상교육까지 부담하게 되면 지방교육 재정에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고교 무상교육을 명시해 학부모에게 수업료 등을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무상급식이나 교복비 지원 등은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번 특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고교 무상교육 특례 연장과 기한을 아예 삭제한 3개의 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동거 중인 곳은 광주공항뿐만이 아닙니다. 해마다 이용객이 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도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있는데요. 공항 이용객이 한 해 400만 명을 넘길 정도로 많아지다 보니 충청북도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청주국제공항에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를 신설해달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MBC 중북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청주국제공항 예상 이용객은 476만 명입니다. 지난해 369만 명보다 100만 명 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해마다 증가세가 뚜렷한데 한계도 명확합니다. 공군 17전투 비행단과 활주로를 같이 써 전투기 비행이 없을 때만 군 허가 아래 이착륙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용환 충북지사는 대통령과 정부에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요구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활주로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민자로 하겠습니다. 정부에다 돈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모여 정부의 지역 공동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충청권 초광역 간선도로망 사업과 함께 모두 7개 사업을 공동 건의했는데 충청북도가 가장 힘을 줘 추진하는 사업이 바로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입니다. 사실상 부정적인 용역 결과를 발표한 정부를 설득해 내년에 발표할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활주로 신설을 반영하는 게 충청북도의 목표입니다. 공항을 함께 이용하는 충청권 다른 시도가 힘을 보탰습니다. 청주공항 이용객의 30%를 대전, 세종, 충남이 차지하고 있어 중부권 거점이자 행정수도의 관문공항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부권의 핵심 공항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충청북도뿐만 아니고 대전 시민들 또 충청도 도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충청권 첨단 산업을 위해서는 항공 물류가 필요한데 지금 활주로에서는 큰 화물기가 뜨고 내릴 수 없습니다. 영종도 공항 자체가 포화 상태에 있고 특히 화물 수송에 지금 한계에 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는 주민 서명운동과 촉구대회를 열어 활주로 신설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청주공항 명칭을 청주, 대전, 세종공항으로 바꾸면 힘이 더 실릴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김용환 지사는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올해 이례적인 폭염과 국지성 호우가 겹치면서 전국의 과일과 채소 농가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배농가 피해가 큰 상황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제주에서도 감귤의 열과 피해가 심각한데 하우스에서 키우는 레드향도 직격탄을 맞아 재배 농민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이따금 기자의 보도입니다. 280그루의 레드향 나무가 자라고 있는 비닐하우스. 군데군데 껍질이 갈라진 열매가 보이고 과육 사이로 초파리떼가 몰려듭니다. 까맣게 썩은 열매들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건조한 날씨로 열매 껍질이 얇아진 상태에서 갑자기 수분이 유입되면서 나타나는 열과 피해. 현선미 씨는 열매 절반이 열과 피해를 입어 수확을 제대로 할 수나 있을지 걱정입니다. 처음에 착과해가지고 끝까지 수확 시기까지 가야 농가 입장에서는 신도 나고 힘도 나고 이렇게 희망이 보일 텐데 어제 멀쩡했던 귤이 오늘 와서 이렇게 터져 있으면은 내 속이 다 터지는 그런 느낌이죠.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올해 8월부터 레드향 재배농가 12곳을 조사한 결과 열과 피해는 36.5%로 작년보다 10%포인트 넘게 증가했습니다. 레드향 연구연합회는 자체 조사 결과 피해가 심한 25개 농가의 경우 열과 피해율이 평균 83.2%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역대급 폭염으로 감귤뿐만 아니라 만감류 열과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10월 중순인 현재 레드향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는 30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감귤과 달리 레드향 열과 피해는 재해보험 보상도 받을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2019년부터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됐지만 레드향은 모두 하우스에서 자라고
껍질이 얇은 품종 특성 때문에 열과 피해를 자연재해가 아닌 자연 발생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정부 차원의 재해 인정과 재난지원금,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기상조건 요원이 급격하게 열과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농업재택제책법에 따른 정부 차원이 재해 인정과 재난지원금을 요구한다.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레드양 농가 피해 상황을 보고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오늘 맑은 가을 날씨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만 출근길 무렵 안개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가시거리 살펴보시면 곡성의 가시거리 2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고요. 영암과 구례도 300m를 조금 넘긴 수준으로 해안 지역과 내륙 지역 모두 자욱한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안개가 거친 뒤로는 보다 맑은 하늘을 마주할 수 있겠습니다.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고요. 대체로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한낮 기온 26도로 어제 낮 기온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일교차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영암 16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27도 예상됩니다. 구례와 순천의 낮 기온 28도로 낮 동안은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가을비가 지나겠고요. 비가 그친 일요일부터 기온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 안팎, 한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보다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